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웃는 여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회사 선배이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A 선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선배는 자신의 아파트 자택에서 양쪽 귀에 볼펜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 본인의 손이 그 볼펜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선배의 그 기이하고 끔찍한 죽음의 형태를 두고 저마다 수군거리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사실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두고 선배의 시신을 이리저리 조사한다는 게 그저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곧바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고 저희 부서 사람들은 부장님을 필두로 단체 조문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참 매정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겠지만 모두가 숨죽인 채 침통해야 하는 그 장례식장의 공기를 지금의 제 멘탈로는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A 선배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단순 직장 선후배 관계를 넘어 사적으로 아주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자택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대략 어떤 관계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약 3주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A 선배는 퇴근길에 제 자취방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는 캔맥주를 마시며 다른 직장 동료들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실 때는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하는 편이라 TV도 켜지 않고 음악조차 틀어놓지 않은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음침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사다 둔 맥주가 금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술이 없어도 대화만 즐거우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선배는 아쉬웠는지 당장 집 앞 마트로 술을 더 사러 가자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선배를 따라 나서 동네의 조금 큰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A 선배가 슬쩍 미소를 지며 제 옆구리를 콕콕 찔렀습니다. 예, 저기 쟤 좀 봐. 대체 뭐냐? 선배가 가리킨 손가락 끝을 보니 허리까지 내려오는 헝클어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 여자가 장바구니를 든 채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광경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 여자가 아주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양상추를 손에 쥐고 연신 익익익 하고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모습마저도 아주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웃는 여자예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그 웃는 여자는 이 근처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여성이고 특별히 해를 끼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허리까지 오는 머리카락은 오랫동안 감지 않은 듯 푸석푸석하게 엉켜 있었지만 그런 사람쯤은 어디에나 있을 법하니까요. 다만 그 여자의 유일한 특이점은 그 별명에 걸맞게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묘하게 물기가 축축하게 섞인 기분 나쁜 소리로 익익익 하고 웃어댔습니다. 입가에는 늘 허연 침을 줄줄 흘리고 다녔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웃는 여자라고 불렀고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들도 웃음 부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였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해도 그 기괴한 웃음소리만 애써 무시하면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주변에서도 그냥 방치해두는 편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길에서 마주치면 재수없는 걸 봤네 하고 슬쩍 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A 선배는 술 기운이 꽤 많이 오른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는 내가 가서 장난 좀 치고 올게 라며 제 만류도 듣지 않고 성큼성큼 웃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역시 술에 취해 있었던 탓인지 선배를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뭐가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겨서 싱글벙글 하십니까? 선배는 짐짓 시비를 거는 듯 퉁명스러운 말투로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꾸도 없이 그저 익익익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봐요, 네 말 안 들려요? 세상이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혼자 뭐가 그리 신나 죽겠냐고! A 선배는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댔습니다. 아마 평소에 쌓여있던 직장 스트레스가 술 기운을 빌려 엉뚱한 타인에게 표출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여전히 익익익
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 반복할 뿐 선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유치한 짓을 몇 번 더 반복했던 선배는 에이 재미없어 야 가자 라며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바구니에 과자 몇 개를 더 집어넣고 주류 코너로 향했습니다. A 선배는 곧바로 맥주캔을 집어들었지만 저는 맥주가 좀 물려서 이번엔 과일 소주를 골라볼까 하며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편에서 A 선배의 찢어진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 선배와 웃는 여자가 코가 닿을 듯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비린내 섞인 끈적한 침방울이 선배의 얼굴에 그대로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악한 선배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뻗어 여자를 거칠게 밀쳐내기까지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을 찌르며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으로는 여전히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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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해서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과 마트 직원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 쪽으로 쏠렸고 상황이 너무 민망해진 저는 대충 눈에 띄는 술을 집어들고 선배의 팔을 잡아 끌며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여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나 싶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걸어가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A 선배는 아직도 진정이 안 됐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술 고르는 거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귀 바로 뒤에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라서 휙 돌아봤더니 그 여자 얼굴이 내 코앞에 들이밀어져 있었어. 너무 소름이 돋아 자신도 모르게 밀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 라며 뭔가 말을 덧붙이려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중간에 입을 꾹 닫고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다시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A 선배는 아까 마트에서의 일이 신경 쓰였는지 눈에 띄게 활기를 잃었고 대화가 뚝뚝 끊기며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 조용한 정적이 찾아올 때마다 선배는 왠지 불안한 듯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리며 방 안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선배가 밤늦은 시간에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야! 우리 오랜만에 비디오 게임이나 하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게임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라 의아했지만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플스게임을 켜고 패드를 쥐어주었습니다. 다행히 게임에 집중하면서 선배는 다시 평소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막차 시간이 다 되었고 선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트에서의 해프닝을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A 선배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출퇴근길에 무조건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멀리서 제가 부르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했고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를 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만 대충 흔들 뿐 절대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슬쩍 곁으로 다가가 보니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메탈 음악이 이어폰 밖으로 거칠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음악 볼륨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해놓은 것이었죠. 조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행동이 점심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붙잡아도 선배는 허겁지겁 뒤에 이어폰부터 틀어받고는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에도 이어폰을 빼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머리끝까지 화가 난 직속 상사에게 대차게 혼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근무 중에 음악을 듣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배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평범한 혼잣말이 아니라 중간중간 시끄러! 제발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의를 주어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선배를 정신 이상자 보듯 기분 나빠하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저는 퇴근 후 선배를 따로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처음에 저와 대화하는 것조차 극도로 꺼렸지만 사람들이 아주 많고 시끌벅적한 곳이라면 가겠다는 이상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동네에서 가장 붐비는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시험이 끝난 고등학생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로 왁자지껄한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제가 조심스럽게 선배 요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운을 떼자 선배는 휑한 눈으로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더니 이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선배 이야기는 횡설수설 짚히는 데가 없어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거르고 걸러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마트 사건이 있었던 날 밤부터 정적이 찾아올 때마다 귓가에 그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주 작게 들려서 내가 헛소리를 듣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소리가 내 등 뒤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어오듯 다가오더니 날이 갈수록 볼륨이 커지고 있어.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그 소음 속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방 안이 조용해지면 어김없이 이 하는 소리가 내 고막을 긁어대. 무엇보다 끔찍한 건 한밤중이야. 잠을 자려고 불을 끄면 사방이 고요해지잖아. 그럼 그 소리가 온 방 안이 떵떵 울릴 정도로 미친 듯이 귀를 파고들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단 1분도. 선배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혼자 귀를 틀어막고 그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해! 라며 울부짖는 통에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급기야 선배는 그 여자에게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라며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선배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괴한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었죠. 그 웃는 여자는 유령이 아니라 매일 마트에서 장을 보는 멀쩡히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단지 그날 마트에서 겪은 충격과 정상적이지 않은 여자를 밀쳐냈다는 은연중에 죄책감이 겹쳐 환청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솔직히 동네 마트에 출몰하는 유령이라니 조금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현실적인 말로 달래보아도 선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저주야 저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함이 극에 달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선배의 손목을 거치게 잡아 끌었습니다. 선배,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나랑 그 마트로 가요. 그 여자 살아있는 사람인 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면 그 헛소리도 싹 사라질 테니까. 선배는 사색이 되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저는 반쯤 오기가 생겨 선배를 억지로 레스토랑 밖으로 끌고 나와 지하철에 태웠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내내 선배는 구석에 웅크린 채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마트 앞에 도착하자 선배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매장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마트 앞의 자전거 보관소에 숨어서 통유리창 너머로 매장 내부를 지켜보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저는 선배의 양 어깨를 강하게 붙들고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매장 안을 샅샅이 훑어보아도 그날따라 웃는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면 늘 나타나곤 했기에 당연히 있을 거라 장담했지만 제 계산이 빗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면 선배의 증세가 더 심각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선배를 붙잡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렸을까? 갑자기 제 소나기에 붙들려 있던 A 선배가 양손으로 귀를 터질 듯이 틀어막으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린다고! 지금 내 바로 뒤에서 들려! 선배는 마치 공포 영화 속 아이처럼 코를 질질 짜고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제발 살려줘! 저주가 맞았어! 하지만 저는 선배에게 그런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건 선배의 망상도 내가 만들어낸 저주의 환청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름끼치는 이 하는 웃음소리가 선배뿐만 아니라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목덜미를 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 뒤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깨를 꽉 움켜쥐고 있던 선배의 바로 등 뒤, 정말 숨결이 닿을 듯한 초근접거리에 그 웃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하고 웃으며 입가에서 걸쭉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로 이가 떨리는 와중에도 선배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선배의 어깨를 누른 손에 온 힘을 주어 억눌렀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목구멍이 꽉 막힌 상태에서 선배가 이 상태로 여자와 눈을 마주친다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뒤 여자는 다행히 마트 반대편 어두운 골목을 향해 기괴하게 웃으며 천천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멀어져 가던 그 여자가 찰나의 순간 고개를 휙 돌려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그때 본 여자의 얼굴은 충격이었습니다. 입은 기괴할 정도로 활짝 찢어지게 웃고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생선의 눈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온몸에 피가 빠지는 듯한 공포를 느낀 것은 그 눈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입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활짝 벌어진 그 여자의 입안에는
치아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잇몸만 붉게 드러낸 텅 빈 구멍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선배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혼자 버스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시점에 저에게는 선배의 정신병이나 저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목격한 그 끔찍한 존재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1초라도 빨리 내 안전한 방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동료들도 아니 연말에 눈치 없이 무단결근이냐? 라며 가볍게 넘겼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되자 점차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배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선배가 죽기 직전 자신이 마주한 저주의 실체를 깨달았는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이후로 절대로 잊지 못하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벌려 내던 익익익 하는 소리는 결코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치아가 없는 잇몸을 부딪히며 내던 그 기괴한 발음은 이제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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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처음부터 저주할 타겟을 찾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사람인데 그에게 약자를 왜 괴롭혀? 어? 선배가 잘못했네요. 예? 근데 죽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심한데? 죽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웃는 소리가 "익익익." 이건데 그게 잇몸이 없어 가지고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그걸 발음하다 보니깐 "익익처럼 들리는 거고 원래는 "있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놈이 있다. 여기 저주받을 놈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지금 이 글쓴이도 살짝 그게 들리고 있는 거죠. 어 나름 좀 괜찮은 글이었네요.